정연아, 숙소로 가자. 따뜻한 물부터 마셔야겠어. 무대 위에서 피를 토했던 정연이가 걱정되었던 초록이는 정연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윤정연. 뒤에서는 강 단장이 정연이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연이를 붙잡은 강 단장은 의사를 불러놓았으니 자신의 방으로 가라고 말을 했죠. 정연이는 강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단장님, 우리 엄니 말이에요. 우리 엄니 소리를 안 하잖아요. 우리 엄니도 목이. 강 단장은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히 해라. 목 더 상한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오디션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에 오를 아역은 허영서와 홍주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허영서의 어머니는 정연이를 제치고 허영서가 오디션을 통과한 것이 자랑스러워서 자랑을 하고 있었죠. 허영서의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게 된 허영서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의사를 만나고 있던 정연이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의사는 정연이가 더 이상 소리를 할 수 없다고 전했던 것이었죠. 정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가 어떻게 해야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디요? 소리꾼더러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강 단장은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윤정연. 소리를 못하더라도 국극은 연기와 춤으로도 무대에 설 수 있다. 촛대로라도 서서 무대를 만들 수 있단 말이다. 오직 하고 싶다는 마음, 그거면 되는 일이다. 이 말에 정연이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리꾼이 소리를 해야지요. 지가 소리를 어떻게 해야 다시 할 수 있는디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며 윤정연의 뺨을 결국 때리게 되는 강 단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이는 대본들을 챙겨서 국극단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윤정연은 돌아가면서 후회를 하게 되었죠. 어째서 지금에 와서야 알았을까잉? 엄니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하지 않았던 이유를, 나에게 소리를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를, 엄니가 채공선을 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죠. 몸과 마음이 지친 정연이는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엄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니, 저 왔시요. 채공선은 정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뒤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저것이 돌아올 땐 자가용 타고 온다더니 두 발로 기어들어 오는구나. 한편 국극단에서는 정연이가 사라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윤정연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모두들 그리워하고 있었죠. 정연이를 그렇게 만든 게 마치 자신 때문인 것 같아서 홍주라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허영서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허영서의 어머니가 국극단에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친척들을 불러서 자신의 딸이 채공선의 딸을 이겼다고 자랑을 하면서 웃고 있었죠. 허영서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왠지 자신이 온달력을 하는 것은 윤정연을 이긴 것 같은 느낌은 들지가 않고 있었죠. 그저 윤정연의 온달을 따라했던 자신이 가짜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있었습니다. 허영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어땠는지 말이죠. 집에 들어간 허영서는 물어봤죠. 어머니, 저 여쭐 것이 있어요. 오디션에 왜 오셨어요? 허영서의 어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강 단장이랑 보통 사이니? 김 의원님 얼굴도 뵙고 우리 딸도 보고 겸사겸사. 정말 저 보러 오셨어요? 허영서는 그 말이 너무 기뻤지만 잠시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한마디의 말이죠. 그럼 내 딸이라고 했더니 김 의원이 펄쩍 뛰더라고. 왜 이제 얘기하냐고 말이야. 그 양반이 마지막까지 뚝심 있게 밀어줬단다. 의원님이 너를 국립국극단에 넣어주겠단다. 합동 공연 오디션 합격자를 데려가는 거잖니? 사람은 국립이란 글자가 붙은 대로 가야 한단다. 여성국극 같은 건 50년 뒤엔 있는 줄도 모를 거야. 허영서는 이 말에 알게 되었죠. 자신을 어머니가 국립국극단에 넣고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오디션에 붙인 사실을 말이죠. 처음으로 허영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성국극 싫어하시죠? 알아요. 어머니께서 즐기시는 판소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거란 것을.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추월만정을 뛰어넘는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한 번도 공연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탓하지 않았죠. 내가 모자라서 안 오셨다고 내 탓을 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자랑스러운 우리 영서 역시 내 딸이다. 잘한다, 멋지다. 칭찬 몇 마디. 그거면 됐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당황한 허영서의 어머니는 말했죠. 영서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김 의원이 안 붙여줬어도 네가 합격이야. 영서는 눈물을 닦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대로 뒤돌아서서 영선은 돌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당신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매랑국 극단에 돌아온 영서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합동 공연이 취소되었고 평강공주와 온달은 매랑국 극단 단독으로 올라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한편 강소복 단장은 정년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정년이의 어머니를 보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년이는 고향에서 다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정년이가 생선을 팔고 있는 사이 정년이의 집에는 강소복 단장이 찾아왔습니다. 너 같은 애가 혼자 다 찾아오고 니도 많이 변했네. 강소복 단장은 대답합니다. 화 안 내네. 니 딸 때문에 혼날 줄 알았는데. 강소복 단장과 최공선은 어린 시절 이야기로 서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엔 소리가 제일 쉬웠지. 한번 들으면 잊고 싶어도 잊히지가 않아야. 도장으로 찍어낸 것 마냥 똑같이 불렀음께. 그리고 홀라당 목이 없어져 불었어. 벌 받은 거요. 과분한 쟤는 감사할 줄 몰라서 천주님이 쓱 가져가셨지. 이 말에 강소복 단장은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소리할 수 있잖아. 돼지 멱다는 소리도 소리는 소리제. 맞아, 그것도 소리야.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가 고작 돼지 멱다는 소리 내려고 그랬겠냐? 아직도 추월만정 사람들이 찾지? 난 레코드고 모식갱이고 싹 다 조사불었다. 나는 2번 다시 저렇게 부를 수 없는 거요. 정년이 저것이 소리를 몰랐음혔다. 그럼 이런 비참함도 모를 텐께. 피는 못 속인다더니 참말이네. 내 딸 정년이도 소리 이제 안 언다. 강소복 단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윤정년은 돌아와. 그것 도망치면서 대본은 다 챙겨갔더라. 춘향 전부터 자명고 바보와 공주까지 전부 말이야. 한편 이 대화를 집 앞에 들어왔던 윤정년이 듣고 말았습니다. 정년이는 대본들을 챙겨 들고 바닷가로 향합니다. 국국을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본들을 싹 바다에 버리는 윤정년. 그런데 강소복 단장도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란이가 함께 왔던 것이었죠. 주란이가 나타나서 바닷속에 있는 그 대본들을 싹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정년이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저가 어디라고 뛰어들어. 주란이는 말합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갔을 거야. 그깟 종이 쪼가리가 다 못이라고. 정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년이의 뺨을 때리는 주란이. 맘대로 왔다 맘대로 떠나? 나한테 말도 없이. 주란이와 정년이는 잠시 바닷가에 누워 말없이 있다가 잠시 후 일어나게 됩니다. 목은 좀 어때? 정년아. 몰라. 꿈에서는 말이여. 소리를 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언단께. 허영서 그것도 와서는 박수를 치고 안았어야. 잠에서 깨문 뒷마당으로 달려가. 꿈에서 하던 대로 다리 벌리고 서서는 배에 힘 딱 주고 가슴 터질 맹키로 숨 들이마시고 이제 입만 벌리면 되는디. 아따, 세상이 어찌나 조용하던지.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서야. 울엄니 대단하단께. 어찌 이러고 20년을 살았다 아니냐. 난 무서워. 내가 소리 없이 살 수 있을까잉.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주라는 정년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줍니다. 이거 널 기다리는 팬들이 준 선물과 펠레터야. 다들 너의 온달 못 봐서 아쉽다네. 그러니 다시 돌아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기를 시작하는 정년이. 괴롭구나. 어찌하여 사랑이 사람을 해하는고. 이것은 이단성 전투의 대사였죠. 전쟁을 그만두고 싶은 온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장면을 주란이 앞에서 연기하는 정년이는 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대사로 대신하게 됩니다. 연기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바로 뒤에서 강단장이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리고 강단장은 주란이와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시 눈 감고 살긴 글렀습니다. 목이 부러지면 군무를 하고 다리가 부러지면 촛대를 설게요. 강단장이 돌아가자 어머니에게 국국을 다시 하겠다고 말하는 정년이. 정년이 어머니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 최공선을 찾아와서 했던 강단장의 말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너를 한참을 찾았었지. 내가 아는 최공선은 우리를 버려도 소리를 버릴 사람은 아니니까. 부러진 목으로 소리할 방법을 찾으러 갔다고. 어쩔 수 없이 떠난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하지만 최공선이 소리를 그만뒀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시간이 필요했어. 너를 이해할 시간이. 정년이는 너와 달라. 최공선은 천재 최공선이란 타이틀이 좋았겠지만 그 애는 국국을 좋아해. 난 매랑국 극단 단장 강소복. 내 극단의 예인을 만나러 왔어. 윤정년은 분명히 돌아와. 돼지 멱다는 소리라도 가르쳐.
너가 아는 전부를 쏟아서.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던 윤정년을 깨우는 채공선은 자신의 소리를 처음으로 윤정년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어떠냐? 너 듣기에 엄니 소리가 어떠냐? 좋던디유.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러는가 본디. 엄니 소리엔 눈물이 있어야. 채공선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목 부러지고 나니께 겁이 팍 나불었다. 천재 아닌 나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다 날 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도망온 것이지. 넌 무섭지 않냐? 무섭지라. 정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서워서 나도 손 붙잡고 갈라고요. 무대 꺼지 말이죠. 말을 아끼던 채공선은 이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목으로도 소리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면 답답할 거요.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란가 장담은 못해도 네가 국국을 허니께 가능한 방법이 있다. 정년이는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정년이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서 나 거울 속내 모습 바라봐